요즘 들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증시 붕괴론자들이 이번에는 내년 1분기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면서 주가가 최대 30% 폭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우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그래도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틀간의 그 낙폭이 컸었는데요. 오늘은 상당폭 이렇게 낙폭을 줄였죠. 대체로 보면 전일 대비해서 플랫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월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상당히 관심이 됐었죠. 예.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가장 벤치마크 국가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오늘 금리를 0.5% 올리긴 했지만 피벗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인상은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0.75에서 0.5%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금리 인상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테슬라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테슬라의 종목부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폭이 아까 서상영 본부장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도 오늘 월가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역시 뭐니 해도 오늘 그 경기 침체 문제, 경기도나 경기 침체 문제가 역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월가 증시에 최대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해서 골드만 주요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CEO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해서 이것이 한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고요. 오늘은 역시 장단기 금리를 갖고 얘기해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간의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대표적인 2년물, 단기물, 그다음에 장기물의 대표물인 10년물 간의 역전이 지금은 80bp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6bp까지 물론 이제 마이너스니까 역전이니까 여기까지 확대돼서 41년 만에 우리가 몰커 모멘텀 시절보다도 이렇게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전 기간을 보겠습니다. 올해 그 3월달, 6월달에도 역전되긴 했습니다는 일시적 현상에 그쳤는데 지금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 또한 그 1977년 이후에 여섯 번째로 가장 길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가장 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물과 10년물뿐만 아니라 최단기물이 3개월 그 재무상증권 금리거든요. 그리고 최장물이 지금 30년물인데요. 이게 최단기물과 최장기물 간의 역전 현상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장단기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사실 그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범위도 넓어지고 이렇게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단 그 미국만의 현상이냐, 한국도 이달 들어서 이례적으로 장단기 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달 들어서 3년물과 우리 이제 단기물을 어떤 것을 볼자 할 때는 역시 거래량을 볼 때는 3년물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물이 30년물인데요. 이달 들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상 처음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상의 의미가 좀 언론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년물 국채 발행이 2012년서부터 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작죠. 한 10년뿐이 안 돼서 장단기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처음 발생했습니다는 30년물이 처음 발생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3년물과 30년물의 역전 현상은 사실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아닐까 싶은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경기 침체 일성이죠. 그래서 그 일성되는 것이 향후의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워드 인덱스라 해서 어저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이게 바로 유명한 리세션의 이니셜 R에 어저 지수에서 워드 인덱스다 이렇게 해서 R 어저 지수 내지는 R 단어 지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떻게 산출하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든가 이런 쪽에 나오는 경기 침체 용어, 요걸 가지고 사실 그 빈도수를 추적해서 인덱스화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침체 요 단어를 추적해서 만든 인덱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인덱스는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우리가 보면 경제 지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이렇게 우리 홍앵커만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르죠. 지금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각종 핸드폰에 의해서 저 먼지 멀어가는데 지표는 뭐냐? 경기의 지표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통계청에 보고하면 그걸 나열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통계로 발표해서 경제 지표가 나오고 그거에서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제 주체들보다 지표가 상당히 늦게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은 미래에 대해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쌤 타임으로 이렇게 소위 공선성을 갖고 있는 바로 뭐냐?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월가 참여자들은 얘기하는 경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뭐냐? 언론에 바로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수가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 보면 이 전환점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비슷했던 뭐 홍앵커도 뭐 인플레가 40년 만에 최고치다, 장단기금리의 역전상이 41년 만에 최고치다. 이게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예. 이때의 전환점을 포착한다든가 그다음에 1990년대라든가 2001년이라든가 2009년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전환점을 포착하는데 요 R 어조 지수가 굉장히 강점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R 어조 지수는 어떻게 산출할까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공지능 AR을 기반한 텍스 마닝 기법이다 하는데요. 이 텍스 마닝 기법은 어떠냐 하면 자 언론에 경기가 좋아진다 플러스 1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경기 침체다 마이너스 1점. 그래서 토털리 서메이션해서 어떤 것이 크느냐 따라서 요걸 그 경기 침체냐 경기가 회복되느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 투자에 왜 유용하냐 하면 두 가지 점이죠. 주식 투자는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보다는 체감 경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느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이제 주식투자 심리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에 특별히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다시 한번 이게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주식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뭐냐, 남보다 빨리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난다면 주식은 뭐냐, 그보다 앞서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미 다가오면 그때는 주식을 그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매입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경기가 잘 나갈 때 이게 언제 꺾이느냐, 언제 꺾이느냐. 이게 이제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포머저 거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타이밍 이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이 주식의 매도와 매수 시점을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이 R 리세션 그 워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점을 발휘한다. 그래서 CNN의 FI 지수라든가 이런 것 좀 다른 각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CNN의 FI 지수는 지금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단순히 포착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느냐 매수하느냐 타임을 잡는 데 기가 막힌 지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뭐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그리고 뭐 금융 위기까지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전환점을 시사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해당 지수로 볼 때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1년 전에는 뭐든지 뭐냐면 가장 공포스러운 게 이 남녀간에 헤어질 때도 헤어질까 말까 이때가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예. 이미 떠나고 나면 사실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대중가요 중에서 아마 홍앵커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알리의 365일이라는 이론 예, 노래가 있을 겁니다. 예. 맨 처음에 남녀 간에 이렇게 헤어질까 이렇게 불안하다가 떨어지고 나면 아주 극도 공포다가 한 달 후에는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자 1년 후에는 머리를 깎고 뭐냐 하면 다른 연인을 사귀게 된다 하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지금은 경기 침체 문제가 그렇게 해서 일성을 하고 있지만 1년 전에 R 단어로 쓰는 지수가
한 월스트리트라든가 이런 데 600건이 상회했습니다. 이때 경기가 그때 좋을 쯤이죠. 그게 경기가 좋을 점인데요. 그때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때 경기 침체의 피크 아웃론이 여기다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매도해야죠. 주식은 매도해야죠. 그래서 이 R 오더 지수가 그때 당시에 피크와 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유용성을 감안해서 OECD가 작년 9월 달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상향 조정만 하다가 처음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 R 오더 지수가 작년에 하반기에 아주 그렇게 굉장히 높게 한 상태에서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1, 4분기에 마이너스 1.6%, 2, 4분기에 마이너스 0.6% 역성장했죠. 그런 측면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할 때는 보통 미국 경제의 단기 순환 사이클은 10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자 3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겠습니다. 3분기는 1분기, 2분기에 역선장을 탈피해서 11월 달 발표되는 잠재치 기준으로 2.9% 플러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NBR이라든가 이런 게 분기별 판단을 본다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나오면 경기 회복이 된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2분기 연속 경기 성장률이 역성되면 침체에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4분기 성장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3분기 성장률 플러스 2.9%에 4분기 성장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나오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NBR의 기준으로 보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4분기 성장률이 만약에 플러스로 나오면 경기 회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게 뭐냐면 3분기 성장이 플러스로 나오니까 뱀이 꾸물텅 가는 스네이크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사실상 이런 것이 공포의 진리동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홍영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라지 패치 아주 골프를 칠 때 러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침체보다는 얕은 침체다는 표현을 쓰죠. 얕은 침체에서 이것은 소프트 패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러프에 들어가더라도 쉽게 빠져나온다 하는 이런 쪽이 아직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 같은데 비관론자들 지금 경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더 큰 위기가 닥친다. 위기는 아직 멀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바퀴벌레 시리, 카컬 시리얼이라고 해서 바퀴벌레 시리얼을 하는데요. 9월 달에도 그네들이 사실 4분기에 더 큰 위기가 온다. 9월 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4분기에 더 큰 위기가 온다. 근데 4분기에 증시가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1분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더 큰 위기가 온다. 자, 그래서 이제 카크로치 시어리가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것은 벽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으면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가 끝이 아니라 그 벽장 속에는 바퀴벌레 떼가 있다. 그러면 지금의 1, 4분기에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런 쪽과 맞물리죠.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을 설명할 때 가장 유용한 이러한 이론이었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 R 지수가 가장 급증할 때는 경기가 좋을 때서부터 터닝 포인트, R이 깔때일 때가 가장 R 지수가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하락되니까 그때에 오히려 차익을 실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상황이 되죠. 그때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올해 들어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침체 국면이 된다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침체 국면이 되면 자 이제 이별을 했기 때문에 정작으로 새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늘 뭐 굉장히 좀 낙관이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군가요? S&P 500 지수. S&P 500 지수가 4,300으로 내려오른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런 각도에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되면 내년에 뭐 1, 4분기에 30% 조정 나오고 25% 조정 나오고 이렇게 증시 분기대로 나오지만 정작 침체 국면에서는 자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나아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정작으로 R 어저 지수는 빈도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때는 뭐냐? 주식을 사두면 큰 수익이 되겠죠? 이런 각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문제는 이 경기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코로나 직후에 이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만약에 주식을 내던졌다면은 이 주식 투자에 뭐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 가장 가까운 때가 우리가 이제 리센트리 팩트인데요. 예.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뭐 87년 블랙 먼데이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가장 근접하는 게 홍앵커가 뭐냐? 87년보다 3년 전의 모습이 더 지금의 생태를 잘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통계 기법에서는 리센트리 팩트다, 최근 효과다 하는데요. 3년 전을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한국에서 상당히 그 닥치게 긴가민가 닥칠 때가 아마 2020년 3월이 아닌가 예. 기억되는데요. 그해 바로 코로나 직전에 코스피 지수가 2,1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현실로 닥치면서 우리 이 코스피 지수가 1,458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한 달 만에. 근데 우리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가 폭락에 의해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방어하고 굉장히 투자 손실에 의해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할 때 지금 그 붕괴론을 이렇게 방송마다 떠들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인기를 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는 인기를 끄는 모라는 사람이 있죠. 그때 뭐냐 1,458 그다음에 굉장히 경제 투자자들이 고통일 때 주가 더 떨어진다. 어떻게 떨어지냐? 1,000m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나 주식은 실제로 급등해서 사실 뭐냐? 실질적으로 보면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2배 이상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 모습이 됐거든요.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R 오저 지수 가지고 대충 설명했습니다는 자,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이 높을 때 그걸 감내해야 대가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라는 것은 위험이 높은 것을 감수해야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코로나 직후에는 사실 위험이 가장 높았었죠. 근데 위험 자산 그 리스크를 감내해야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데 오히려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위험이 높아질 때 코스피가 더 떨어진다. 1,000m로 떨어진다. 이거는 이론과 실제 행동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요즘 무슨 뭐 루비니 교수 같은 뭐 닥터 둠 그리고 홍한카인가요? 이렇게 해서 너무 틀리다 보니까 닥터 둠이 아니라 미스터 둠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섞겠습니다는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하시는 과거의 증권사의 부장으로 오셨던 김홍 씨라는 뚜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홍 이렇게 분이라는 분은 경제 지식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직견이 높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끔 통화할 때 닥터둠이라는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식을 사놓으면 대박을 친다. 그래서 주식이 매입점이다. 이런 쪽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관론자를 살펴봤는데 낙관론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쯤이었던가요? 작년 8월쯤이 되겠군요. 그 당시에 뭐 빚내서 투자해라 이렇게 다양한 말들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곤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예. 자, R 어저 지수로 보면 작년에 월시저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장 높았다 그랬죠. 600건 이상. 그래서 막 남녀간에 헤어질 때가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그때 시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식 좋았죠. 대형주주로 국내 증시에서 좋았죠. 좋아하고 일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대형주를 예찬하는 사람이 그때 8월 달에 공교롭게도 한국경제신문의 재테크 세미나에서 자, 아는 종목이 있으면 빚내서 투자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차익을 실현해야 될 때거든요. 아는 종목이 있으면 빚내서 투자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R 어저 지수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높았을 텐데요. 예. 그때 보면 1년 전에는 주식이 좋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초반에 투자했지 못한 사람은 뭐냐, 기존에 먼저 베팅했던 사람들이 수익이 높아서 굉장히 사고자 하는 욕망, 뒤늦게 포머적인 욕망이 있었던 상태거든요. 거기에 아는 종목이 있으면 빚내서 투자해라 하는 측면은, 그때도 자, 이재용 그 회장님께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아는 종목이냐? 모른다. 왜냐, 내부적으로는 잘 알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질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었고, 빚내서 투자해라 하는 측면에서는, 자, 그때 당시 인플레가 불거지고 있는데, 작년 5월부터 불거지고 있는데 빚내서 투자합니까?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는데, 이런 쪽에 추천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빚내서 투자했더라면 주가도 떨어지고 3,200에서 지금 2,400, 2,400도 무너졌죠? 떨어지고, 금리도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신용 대출 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9월 이후에 증시 붕괴라는 자리 또 이제 4월에 더 큰 얘기가 나왔다. 예. 근데 오히려 이때 매수 시점이다 하는 상태에서 4분기 주가가 2,100에서 2,400, 2,500까지 갔습니다. 근데 2,500 근접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는 목표 수익만 도달했으면 차익을 실현해 주십사, 현금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네들의 시각대로 내년 1, 4분기에 주가가 떨어진다. 아니, 주가가 떨어지면 왜 두려워합니까? 이미 차익을 실현했으면, 현금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으면 줍줍하면 되는 거죠. 줍줍이라는 표현이죠. 줍줍하면 되는 거죠. 줍줍하면 되는 거죠. 매일 증시가 붕괴해서 그게 무슨 주식 투자의 의미가 있습니까? 4분기에 떨어져, 안 떨어져, 내년 1분기에 떨어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데 그와 관련돼서는 책임을 져야죠.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 때는 그때 타이밍마다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주식 투자한테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라이프라고 쌓아가려는데 언젠가는 붕괴되겠죠. 언젠가는 붕괴되죠. 언젠가는 또 오르고. 왜냐, 시계가 멈춰져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은 맞춰지지 않습니까? 예.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맞춰지죠. 그걸 쪽집게입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는 얼마나 그것이 굉장히 낭패를 불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이 예측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이 전망이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그 증시 붕괴론자들이 많이 했는데요. 예. 아까 홍해커께서 1990년대 태어나셨죠 그때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과는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에서 한상춘이 1990년대에 이렇게 행위와 지금과 행위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 유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경제 주체들이 모든 무기에서 무기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분석이 매우 유용하긴 하지만 옛날보다 예측하는 데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드도 전망이 틀리죠.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면 자, 8월 달까지 경기가 좋았다 그랬는데요. 지금 벌써 파월발 경기 침체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캐시우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1930년대에 이렇게 경기가 조금 될 때 인플레를 잡겠다고 해서 쫙 해서 금리를 오다 보니까 경기를 대공황 상태였던 에클실스와 마찬가지인 파월의 경기 침체설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면 파월이든가 이런 사람들, 페드 인사들이 경기 예측에 실패할까 할 때는 대부분 다 예측이 모델 돌려서 시계열 자리거든요. 근데 시계열 자리에서 불연설성이 있죠. 이 불연설이 있을 때는 거기에 가변서, 더미를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더미를 씌우면 굉장히 많은 더미를 씌우면 뭐냐면 실제 모델에서 나온 수치가 현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심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심리 효과는 미첼의 함정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전해드려서 이건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누구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 앱노멀 소사이티입니다. 페드라든가 뭐 페드의 포브스 모델 틀면 노벨 경제학상을 타실 만큼에 해당되는 실력자들이 그것도 세계에서 보면 가장 유수의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는 PhD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도 실패하고
경기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R5조 지수 같은 이런 참고 지표를 많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의 기관만 믿고 특정의 사람만 믿고 특정의 유명한 사람에 맞고 경기 문제보다는 본인 자신의 예측에 대해서 내부와 인터랙션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R5조 지수, 또 립스틱 이펙트, 예. 그다음에 사실 햄나이스 그러니까 치마 끝선 법칙 같은 이런 쪽에 나름대로의 투자 심리니까 체감 지수를 보는 이런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자 작년에 올해의 증권을 주식 코스피를 얼마큼 전망했느냐 하면요 3,600까지 전망한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대형 증권사입니다. K무스 때 들어간 대형 증권사입니다. 3,600입니다. 그럼 2,400 무너졌습니다. 추세도 맞지 않고 낙폭이 얼마입니까? 3,600대에서 2,400은 마이너스 1,600입니다. 네. 우리가 홍영격에서 이렇게 경제식견이 높은 사람이 갠또를 찍더라도 그 정도는 더 할 겁니다. 그걸 그렇게 높은 연봉을 줍니까? 거기다 고객의 자산을 맡깁니까?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도 예측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래 공포, 경기 침체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산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